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직 실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는 교사의 특성, 교직의 특성,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의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야 될 그 내용들을 보시면 교사론, 교육법,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조례와 시행령, 단위학교의 교육 규정 등을 참고하시면 무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은 말들을 들어봤을 텐데요. 교사의 권한이 많이 추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봅시다. 교권의 추락 이렇게 했더니 교권 실추라는 이미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뭐 교권의 붕괴다, 교권 추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항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권의 추락과 학생인권 조례는 상충되어서 서로의 대척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그 이전에 2008년도에도 교권 추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사화 됐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읽어보고 가보죠. 자, 뭐 최근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년 전 걸 한번, 대략 10년 전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있었는데 12년 전인데요. 자, 화장한 학생 체벌, 교사 학부모의 폭행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냥 한번 읽고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일산의 한 중학교 측이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했다며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죠. 그 상황 때만 하더라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 차원, 훈육 차원에서 이제 체벌을 한 건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A중학교는 이 학교 2학년 B양 15살이네요. 자, 어머니가 지난 17일 학생부 유모 교사를 폭행했다며 일산경찰서에 고발했는데 학교 측에 따르면 유 교사는 지난 14일 오전 B양이 화장을 하고 온 것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때렸다. 당시 B양은 교실 내 흡연 문제로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등을 명령받아 근신 중이었다. 그죠? 뭐 이미 이렇게 선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학교 규칙상에 두발 길이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겨가지고 이제 또 지도받아 상황이었던 거죠. 자, 또 그렇다면 또 교권 추락에 대한 내용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요. 여교사 성추행 교권의 추락.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비난 여론이 드세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여교사 성추행 등의 제목으로 약 45초가량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 영상에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여교사는 불쾌하며 피하지만 남학생의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 문제의 동영상은 이 학교 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됐지만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삽시간 퍼져나갔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패턴들이 있나요? 우선은 그죠? 흡연을 하고 자, 두발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예, 이것을 지도를 하는 교사가
폭행을 당했어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여교사죠.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학생으로부터요. 자, 그렇다면 이 교사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여교사의 지도 학생이죠. 자, 여기서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권 추락은 여러분 보세요. 교권의 추락은 자,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어떻게 보면 고객이자 같이 생활하게 되는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죠. 교사가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 폭행, 성추행 말고 또 어떤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봅시다. 요즘 교권이 추락되어진 교실의 풍경. 그죠? 자, 이 카페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참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은 교사의 문제로만 한정되어서 볼 필요가 보아야만 하는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죠. 교사의 권리 의무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그러니까 여러 법령이죠. 자,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가 있겠죠. 자, 교원은 국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와 교원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이중적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교육 담당자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권리와 학생을 교육할 권리 외에도 시민으로서 헌법상 일반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학생이 선생님이라는 미명하에 성추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인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닌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 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할게요. 자,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개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개혁 방안으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공교육법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 국민의 학습권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권리 12조, 부모 등 보호자 13조, 교원 14조, 학교 설립기원자 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7조가 지닌 교육권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기본법.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육기본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2, 13, 14조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3조부터 보다 학생 모든 국민의 평생 걸쳐 학습하고 능력의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은 권리가 있고요. 자, 13조 교육 당사자라고 하면 누구냐? 자, 보세요. 학습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에 대척점에 있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자, 교육 당사자는 학습자이고요. 보호자이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교육권이 있는 겁니다. 자, 교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교원 단체도 있고 학교 설립자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도 있어요. 교육청이 이 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이러한 각 권리 주체의 교육권 간에는 오늘날 공교육 체제 하에서는 대립관계를 지향하고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 등은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 사회는 편익을 제공하는 의무가 가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하죠. 협력관계로 파악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고 교육이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교원의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항상 그것은 교육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교육권을 우리가 좀 줄여서 교원의 교육권을 줄여서 우리가 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공교육 체제에서 교사의 권리로서 교육의 자유는 교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인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서 직접 유래한다기보다는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로서 교사의 사회적 직책에 유래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죠? 자, 1차 교육기관이 있고요. 자, 2차 교육기관이 있어요. 1차 교육기관은 가정이죠. 이것은 자연적이에요. 천부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냐면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분화되어지면서 2차 교육기관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사는 부모의, 그죠? 자, 천연의, 천부적인 그 교육권을 대신하여 가르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 1차적 교육기관의 부모와 2차적 교육기관의 교사를 우리가 그래서 보호자라고 그래요. 그죠? 물론 1차 교육기관을 법정 보호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자, 때문에 국가 권리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친권자의 교육의 자유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학생 및 친권자에 대한 관계는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자,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제한을 받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조금 약간 깨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에서 1차 교육법에서는 여기서 훈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면서 그죠? 자, 훈육이 아니라 자,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제 훈육을 금지하는 추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교육의 교권의 범위 한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초중등 교육법은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ILO,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공고 제67항은 아동 학생의 이익을 위해 교원과 부모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모든 가능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교원은 본질적으로 전문 영역에 대한 부모의 불공정 또는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떠한 그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부당하게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간섭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교사의 교육권의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전문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수업 내용, 교육 방법, 교재 선정, 성적 평가, 교육과정 편성 등 전문적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부모가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모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학부모가
자, A 교재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언제요? 가르칠 때, 수업에서 A 교재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월권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교재 선정이 교사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엔 부모의 결정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학부모 개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 되고요. 그죠? 자, 그게 아니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이건 직접 개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이것은 월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걸친 것을 월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인데 반해서요. 자, 다음에 성적 평가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죠. 그죠? 자, 평가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언제 여러분 되냐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school info에 들어가면 go.kr입니다. school info에 들어가면 학교의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스쿨인포 이렇게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월권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월권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전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전 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겠죠. 그죠? 남대전 고등학교도 있고 우선 남대전 고등학교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나왔으니까요. 자, 이건 사립이에요. 참고로 대전 고등학교는 공립이고요. 여기 공립과 사립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선은 남대전 고등학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긴 한데요. 쭉쭉 아래로 내려 보시다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코로나니까 2020년은 좀 제외하고요. 2019년도에서 자, 학업 성취 사항에 관한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고시한다, 공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교과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나왔죠? 자, 1학년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 하고 자, 최소한 1년에 2번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좀 느려서 그런데요. 자, 우선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무슨 과목이죠? 여기 1학년 1학기 1학년 통합사회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나오고요. 자, 공통계열이니까 10개 반이 다 나와있네요. 목적 방침 이렇게 하면서 자, 평가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선택형과 답답형이 있는데 나는 선택형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그 교사의 고유한 뭐라는 겁니까? 평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전자 배치 모형을 만드는 거 수행평가로 하려고 하는데 수행평가를 다른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성적평가라든지 교육과정 편성들 전문적 사항을 결정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하죠. 자, 개인 학생한테 맞도록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학부모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고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것들이 자, 이렇게 학부모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걸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쭉쭉 가보겠습니다. 교원의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할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면서 자, 또 한번 보시면 그러면 교육할 권리는 뭐가 있느냐?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내용들 이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의 결정권, 그다음에 교재 선택 및 결정권, 또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수업할 권리 등을 얘기하는 것과 자, 4번째로는요. 성적 평가권이죠. 자, 5번째 학생 지도 및 징계권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 징계권이라는 것은 다시 우선 이 5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교원의 권리라는 것은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수업과 교육 과정에 가는 것이고요. 평가에 가는 것이고요. 자, 평가하면서도 이제 징계할 수 있는 권한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요. 교사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자, 뭐가 있냐면 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그죠? 어떠한 과목별. 자, 여기에서 보면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합니까?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면 이 결정에 개인 교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사 개인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 되고요. 그죠? 자, 교사 협의회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 성적 같은 것들은 성적관리위원회 자, 징계 같은 것들은 학생지도위원회 자,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있죠? 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자, 그 교육과정 위원회를 거쳐서 자, 이거에 대해서 공고와 고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러한 절차는 보시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반영이 아니라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고시와 공고를 가지더라. 다시 어떠한 절차를 가지더라고요? 객관적인 절차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활동의 핵심인 내용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작성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교재의 선택은 출판된 교육용 도서를 선택할 권한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과는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2015 자,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죠. 자, 이것이 뭐예요? 국가가 정한 겁니다. 국가가 정한 걸 고시하는 것을 자,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면서 교육부 부총리가 고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고시를 하면 국가에 있는 지자체 있죠? 자, 지자체면 지방자치단체인데 예를 들면 대전이라든지 뭐 충청남도라든지 이런데요. 여기 있는 교육감이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술과 교육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에 맞게 교육감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이것을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예를 들자면 자, 고교 학점제를 2023년도부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2023년도에 이렇게는 학사 운영 일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와 관련돼 있어서 과연 나는 국정과 거민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국정은 별로 없고요. 거민정이 있습니다. 국정 거민정 제도 위헌 여부 신청이 됐는데요. 92년도에 초중등 교육법과 교과서 도세 관련 규정을 사용하여서 등에 따르자면 교과서를 국정과 거민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교원의 자주적 전문적 교과서 도서 저작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과서에 대한 국가가 이를 독점하고 있지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이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치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경우에도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에서 국가가 이를 거민정 제도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 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간다고 결론 지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국정 제도라는 것은 언론 교과서를 교사가 저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서 심판 청구를 기각한 거죠. 자, 그래서 교재 선택과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요. 교재 선택과 결정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요즘에 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시간 수업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강좌 아니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니고 자, 영상을 탑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영상을 탑재해 주는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냥 자료만 올려주는 거예요. 즉, 영상이 여기서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줌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줌이라든지 G슈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전 과고라든지 몇몇 고등학교, 만용고등학교라든지 둔산여고 몇몇 고등학교만 몇 개 과목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영상 탑재. 요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EBS에 있는 또는 유튜브에 있는 기존 영상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창조하는 거예요. 자, 교사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힘들겠죠? 근데 대다수 교사는 1번 합니다. 이랬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자, 물론 이러한 수업권에 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학이란 것을 합니다. 장학이란 것을 해요. 그런데 장학은 여러 가지 있죠. 동료 장학도 있고요.
또는 뭐 임상장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개인 교사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수업 자료를 올려주면서 어떤 편집 없이 그냥 올려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자기의 수업 전문성을 잘 드러내서 학생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 없이, 이때 이 절차라는 것은 장학이죠. 그죠? 절차 없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물론 이렇게 되면 뭐 아이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여론에 의해서 선생님 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강의를 만드는 그러한 수업 방식을 선생님이 돼서라도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즉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수업 권리와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판례에 따르면 교원은 학문 연구 결과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계에 보고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에게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다릅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수업 같은 데서 그죠? 조금 생각이 다른 선생님이 A 선생님이 있고 B 선생님이 있다 해봅시다. 자, A 선생님은 약간 진보 성향이 있고요. B 선생님은 약간 보수 성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진보는 뭐 여기까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수는 여기까지만 우리나라다 볼 수 있고요. 자, 교과서에는 뭐 아주 중립적으로 그 기술이 되어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르치는 건 자유롭게 가르쳐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자, 중립적, 교육은 중립성이 있어요. 중립적이면서도 보편적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나쁜 이념적인 편향을 가져올수록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전파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가치 편향적이나 반도덕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이렇게 92년도에 결과를 낸 거죠. 그렇죠? 좋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내 선생님이니까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쭉쭉.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종교교육 있죠? 자, 미션 스쿨이 아니고 국공립학교에서 꼭 이 종교를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종교 편향적으로 얘기한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자, 정치적 중립과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아요. 자, 관련 판례가 이렇게 나가 있고요. 성적 평가권이 있습니다. 성적 평가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문제가 된 게 있었죠? 그죠? 우선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교육권에는 학생에 대한 교과 성적과 생활상태 평가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전학년도 출제한 시험 문제와 동일 유사한 출제를 한 교사는 책임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좀 그렇죠. 보세요. 전 학년도 출제 문제와 동일 유사한 문제를 하는 교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의는 비록 교원의 주장처럼 정치, 경제 과목의 특성이나 출제 범위 제한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 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 교원이 중간고사 정치, 경제 과목 시험 문제의 과반수 이상을 전 학년도에 출제한 바가 있는 문제로
동일 유사하게 출제해 학생들의 문제를 제기하여 재시험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학업 성적 관리의 객관성,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우리가 정치, 경제 시간대에 배운 그죠?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출제됩니다. 그죠? 계속 출제돼요. 자, 2018년도, 2019년도, 2025년도라고 한다면 그죠? 자,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뭡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자 경치와 경제 과목을 하지 못해요. 그럼 진정한 얘네들의 교육권,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을 다르게 출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게 출제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요. 이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맨 처음에 이것을 주관식으로 했다면 이것을 갖다가 2016년도에는 객관식으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수행평가로 만들고요. 자, 아니면 여기서는 그림을 넣었다가 아니면 여기서는 서술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르게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자, 아시겠지만 창의력과 문제력과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등을 배양할 수 있고 궁극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와는 별도로 선생님이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시험 문제 자체를 뭡니까? 보여주는 경우죠. 자,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자, 이 성적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면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굉장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네, 역시 체벌은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죠. 학생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법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상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육할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자연인이 우리 교사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이 이렇게 교사가 되었을 때, 그죠? 자, 이 교사의 권리와 자연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권리는 조금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그죠? 왜요? 내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고요. 이건 이 교사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권리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연인이 교사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신분상의 권리라고 할게요. 그죠? 자, 교사이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교육할 권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신분상의 권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분 및 지위 보유권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교사는요. 왜 그러겠어요? 교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이 불안한 마음이 학생들한테 전가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죠.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신분과 지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그 지위에 속하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면, 그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도 안 되고, 그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원의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는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 판례 봅시다. 당직 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견책 및 정보 조치 취득.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당직을 안 쓰는데요. 대부분 학교는. 물론 쓰는 학교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써요. 자, 당직 그렇게 당직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것이 부당한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봅시다. 자, 재심의는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를 교원에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같은 데죠. 교원에게 명령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당직 명령부에 날인을 거부하고 당직 근무 일지를 기재하는 것은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주므로 학교장의 특별 내신 건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때 특별 내신 건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전보를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더욱이 교육공무원의 임용년 제31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견책 및 전보 처리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니까 당직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전보 조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신분 및 지위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또는 직무를 충실히 다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권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수업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리고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고요. 자, 이를 방해할 때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자, 교사 폭행 같은 게 있죠? 교사 폭행했을 때 공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미 뭐 나왔죠? 봅시다. 여기 있죠. 명백한 학부모 교권 침해, 공무 집행 방해죄 적용. 여기 봅시다.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공무 집행 방해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2012년도에도 이렇게 나왔고요. 2013년도에도 나왔고요. 그죠? 자, 이 때문에 수업 때 가서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처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문서로 처분이 되겠죠?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감, 왜 그러겠습니까? 교육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교육부가 있고요. 교육비 산하에 교육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장관이고요. 여기가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 개별 교사한테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여기다 교육감한테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어디 하면 장관한테 하겠죠. 그러니까 교육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 이게 1회고 이게 2회니까 재심이죠. 자,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고 30일이고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보통 90일 이내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만 재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결로부터 30일 연장할 수 있다. 120일. 그죠?
재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감한테 이렇게 장관이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교원은 재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송달하는 것도 60일 내에 행정소송에 정하는 해서 저졌다. 자, 그래서 근데 교육감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교사한테 전혀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재심위가 그죠? 기각하세요. 징계 주지 마세요 하는데 교육감은 징계를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육감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행정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자, 교육감 그 말이 아니고 다시요. 제가 말이 좀 헷갈렸네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있고요. 자, 교육청이 있고요. 자, 장관이 있고요. 여기 교육감이 있고요. 자, 여기 교사가 있고요. 교사가 1차로 했을 때 안 됐어요. 2차로 재심을 신청하죠. 안날로부터 30일. 그럼 여기서 통보를 60일에서 90일 정도 지났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불복을 하면 자, 어디로 간다고요? 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 누가 한다고요? 자,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가. 아까 교육청이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육청은 그냥 하는 말을 뭡니까? 들어주는 거죠. 기속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청은 좋든 나쁘든 위에서 재심위에서 했던 결정을 따르는데요. 그 재심위가 교사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면 교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60일 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3, 6, 6 이렇게요. 30일, 60일, 60일. 안달로부터 30일, 자,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의 결과, 그 다음에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비는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봉사자로서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공고사직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및 후임자 발령의 유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교원의 동등 신분 보장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자와 연수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교원의 신분 보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 교사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특히 여러분 출산 전후에서 60일의 휴가를 얻는 부분들이 그리고 3년간의 휴직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임신이 되었고 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자, 간혹 교장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렇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휴직 파트에서 청원휴직,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쉰 다음에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